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과장했네. 한국이 저렇게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미국이 먼저 하지 않았을까? 여기 미국 ABC 방송국 스튜디오, 이 방송국의 간판 프로그램이자 시청률 1위를 놓치지 않는 생방송 토크쇼인 라이브 위드 켈리 앤 마이클에 출연한 한국계 미국인 배우 데니얼 떼킴의 이야기를 들으며 비웃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며 과장이 심하다고 고개를 내젓던 이 여성은 얼마 후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ABC 방송국의 라이브 위드 켈리 앤 마이클의 신입 PD인 에밀리 톰슨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 분들께 인사드릴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모든 건 제가 취직을 하고 첫 출근을 하던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 아침은 정말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방송국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부서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는데요. 저는 긴장한 나머지 옷깃을 만지작거리며 어색하게 웃었죠. 아마 좀 바보 같았을 거예요. 여기 우리의 새 식구 에밀리야. 모두 잘 부탁해. 팀장님의 소개에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영받는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감이 밀려왔어요. 내 실수로 생방송이 망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오늘 게스트가 누구지? 옆자리 선배가 물었어요. 데니얼 떼킴이요. 오, 그 섹시가이? 재미있겠는데? 선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사실 좀 실망했어요. 한국계 배우에게는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한국에 대해서 특별하게 알고 있는 게 없다 보니 오늘 방송 자체가 큰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획한 일도 아니고 오늘은 첫날이라 우선 뒤에서 지켜보는 것이 제 일이니 조용히 입을 다물고 지켜보기로 했죠. 방송 시작 30분 전 스튜디오는 부산했어요. 카메라맨들은 장비를 점검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진행자들의 얼굴에 마지막 손질을 가했습니다. 저는 대본을 넘겨보며 오늘 방송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데니얼이 스튜디오에 들어섰어요. 그의 등장에 스태프들의 시선이 집중됐죠.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에 카리스마 있는 눈빛까지 제가 TV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멋져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데니얼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젠틀하고 환한 웃음에 뭔가 예감이 좋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켈리와 마이클의 유쾌한 진행이 이어졌어요. 데니얼은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한국의 엘리베이터는 정말 대단해요. 실수로 잘못된 층 버튼을 눌러도 걱정 없죠. 그 버튼을 다시 누르면 취소돼요. 스튜디오의 놀라움에 탄성이 흘렀어요. 저도 모르게 와 정말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데니얼은 눈을 반짝이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네, 정말이에요. 이건 정말 간단한 기능이지만 일상을 훨씬 편리하게 만들어주죠. 특히 아이들이 장난으로 여러 층 버튼을 눌렀을 때 유용해요. 켈리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해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천재적이에요. 데니얼이 답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 방법을 고민하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기술력도 갖추고 있고요. 마이클이 끼어들었어요. 다른 편리한 점도 있나요? 데니얼은 활기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레스토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각 테이블마다 작은 버튼이 있어서 서버를 부를 수 있어요. 기다릴 필요가 없죠. 관객들 사이에서 또다시 감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편리하겠어요. 켈리가 말했어요. 우리나라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을 부르려고 손을 들고 있는 걸 생각하면 우리도 이런 걸 도입할 필요가 있죠. 그러고 보니 저 한국 식당에서 이런 벨을 본 것 같네요. 쓰는 방법을 몰라서 못 썼어요. 이제 쓸 수 있겠는데요? 정말 효율적이네요. 데니얼이 웃으며 덧붙였어요. 맞아요. 이 시스템 덕분에 손님들은 더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고 직원들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죠. 테이블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직원의 단말기에 알림이 가요. 그래서 어느 테이블에서 서비스가 필요한지 바로 알 수 있죠. 와, 대단하네요. 마이클이 감탄했어요. 이런 시스템이 미국 전역에 도입되면 좋겠어요. 데니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정말 유용해요. 그리고 이건 한국의 서비스 문화를 잘 보여주는 예시 중 하나예요. 한국에서는 고객 편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한국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흥미로 가득 찼어요.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작은 부분까지 발달을 했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물론 제가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데니얼의 이야기는 스태프들 사이에서 화제였습니다. 모두들 한국의 앞선 기술과 편의시설에 대해 놀라워했어요. 에밀리, 너 한국 가봤어? 동료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못 가봤어요. 사실 한국에 대해 잘 몰라서 오늘 이야기들이 좀 생소하네요. 나도 그랬어. 근데 오늘 데니얼 이야기 들으니까 가보고 싶어지더라. 약간의 의향과 호기심을 품고 퇴근하는 길 카페에 잠깐 들렀는데 한 여성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한국 드라마를 보더라고요.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나오면서 지켜봤는데 아이패드에서 눈을 못 떼고 너무나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보는데 괜히 궁금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첫 출근날 집에 돌아가니 어머니께서 반겨주셨습니다. 에밀리, 첫 방송은 어땠어? 괜찮았어요, 엄마. 근데 오늘 게스트가 한국 얘기를 하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엄마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 한국? 나도 요즘 한국 드라마에 빠졌단다. 정말 재미있어. 엄마의 말에 놀랐습니다. 엄마도 한국 드라마를 봐요? 그럼 요즘 한국 배우들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 특히 남자 배우들 말이야 정말 근사해. 엄마의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비웃는 얼굴을 하자 엄마가 저를 잡아 끌더라고요. 에밀리, 이리 와서 봐. 이 사람 얼마나 잘생겼는지 봐. 게다가 저 매너, 저 눈빛. 엄마의 말에 시선을 TV로 돌렸습니다. 화면 속 남자 배우는 확실히 잘생겼어요. 하지만 이런 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엄마, 정말 한국 남자들이 다 저렇게 생겼을까요? 엄마는 키득거리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니? 하지만 꿈꾸는 건 자유잖아. 저녁을 먹으며 엄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는 한국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에밀리, 너도 한번 한국 가봐. 정말 멋진 나라야.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대. 나는 한국 드라마에 빠져버린 내 친구들하고 조만간 한국에 가기로 약속했다. 하루 종일 한국 메들리만 들었던 날 왠지 귓가에 잊히지가 않더라고요. 휴대폰을 들어 유튜브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브이로그, 한국 여행 브이로그를 검색해보니 정말 많은 영상들이 떴어요. 여행을 간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한국인들의 친절함, 깔끔한 인천공항, 쾌적한 지하철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아, 엄청난 치안도 다들 감탄하더라고요. 정말 저렇게 안전하고 쾌적하다고? 한국이? 이날 새벽 늦게까지 엄청나게 한국에 대해 찾아보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이날 저녁은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었거든요. 식사를 하는데 글쎄 얘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한다고? 얘는 몇 번의 연애가 너무 상처였다며 다시는 연애를 하지 않겠다며 이를 벅벅 갈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말이 바뀌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소피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결혼이라니? 소피아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에밀리,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정말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만났어? 한국인이야. 여행을 왔었는데 우리 가게를 들렀어. 그런데 여행 일정 내내 가게에 오더라고. 그러면서 대화를 텄고 사랑에 빠졌지. 뭐? 한국인이라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제부터 한국과 대체 뭐가 있는 걸까요? 와, 정말 뜻밖이다. 근데 문화 차이 같은 건 없어? 물론 있지. 하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어. 그리고 나는 한국이 너무 재밌고 좋아. 한동인 소피아의 한국 예찬이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한국이 좋은지, 한국 사람들이 친절한지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소피아를 보며 한국 홍보대사 같다고 생각을 했죠. 아무래도 자기가 결혼할 남자가 한국 사람이니 지금은 눈에 나쁜 게 들어오지 않을 시기지 하고 있는데 소피아가 갑작스레 부탁을 했습니다. 에밀리, 내 결혼식 들러리가 되어줄래? 내가 내 곁에서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 해주면 좋겠어.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당연하지. 영광이야, 소피아. 소피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 에밀리.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날 너의 파트너는 한국인이야. 아무래도 예비 신랑이 한국인이다 보니 남자 쪽은 반은 미국인, 반은 한국인이 될 것 같아. 뭐?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소피아를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알았어, 괜찮아. 재미있을 것 같네. 고마워, 에밀리. 넌 정말 최고의 친구야. 그리고 헤어지려는데 소피아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내 파트너는 내가 특별히 멋진 한국 친구로 했다고. 너 아마 마음에 쏙 들걸? 잘해봐.
얘는 무슨 소리냐며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집에 들어와 여느 때와 같이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영 집중이 되지 않더라고요. 살을 좀 빼야 할까? 피부가 좀 요새 별로인가? 결혼식까지 얼마나 남았지? 출근을 해서도 영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에밀리, 무슨 일 있어? 요새 엄청 신경 쓰이는 일 있나 보네. 입사 동기가 물어봤어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친구 결혼식 들러리를 하게 됐어. 근데 파트너가 한국인이래. 은근히 신경이 좀 쓰이네. 와, 대박. 요즘 한국 남자들 인기 많잖아. 좋은 기회 아니야? 잘해보라며 호들갑을 떠는 동료의 말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일단 제가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을 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건지 스스로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었죠. 이날 저녁을 먹다 엄마에게 소피아의 결혼 소식과 들러리를 한국 사람과 파트너로 하게 되었다고 했더니 엄마는 흥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에밀리. 이거 운명이구나. 어서 한국 드라마 좀 보고 공부해야겠어. 저는 주책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날 밤부터 엄마와 둘이 앉아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매력인가? 아침이 밝아올 때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날 이때껏 잘 알지 못했던 한국 문화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제 곧 실제 한국인을 만나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될 거라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소피아가 저를 불렀어요. 에밀리, 내일 내 파트너들 민수를 미리 만나보는 게 어때? 서로 어색하지 않게.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용기를 내어 대답했죠. 그래, 좋아. 어디서 만날까?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 7시에 괜찮아?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긴장감이 더욱 고조됐어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고치며 스스로에게 말했죠. 진정해, 에밀리. 허물켜지 말고. 카페에 도착하자 소피아가 손을 흔들며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녀 옆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에밀리, 이쪽은 민수야. 민수, 이쪽이 내가 말했던 에밀리. 민수는 부드러운 미소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에밀리. 만나서 반가워요. 그의 목소리는 조금 어색한 억양이 있었지만 정중하고 친절했어요. 그리고 민수 씨는 생각보다 평범했어요. 그런데 편안하더라고요. TV에서 본 한국 배우들처럼 완벽하게 잘생기진 않았지만 나름의 매력이 있었어요. 깔끔하고 좋은 향기도 났고요. 대화를 나누면서 민수가 참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그가 말하는 한국은 TV에서 보던 것과는 조금 달랐죠. 더 현실적이고 더 인간적이었어요. 사실 한국도 다른 나라와 똑같아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해 제 나라를 사랑해요. 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솔직함이 좋았죠. 소피아는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활짝 웃었어요. 둘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내일 결혼식에서 멋진 모습 기대할게. 그 말에 민수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카페를 나서며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에밀리, 혹시 내일 결혼식장까지 같이 가는 게 어떨까요? 제가 차로 데리러 갈게요. 이 사람 매너도 좋네? 슬며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날 아침 민수가 약속한 대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차 안에서 우리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에밀리, 혹시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사실 많이 못 먹어봤어요. 제가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보는 걸 잘 못해서요. 그런데 친구가 한번절 한식당에 데려갔었는데 거기서 먹었던 불고기가 맛있었어요. 민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첫 경험이 나쁘지 않다니 다행이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맛있는 한국 음식점으로 모시고 갈게요. 그 말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의 결혼식에 제가 두근거리다니 미친 거죠? 결혼식장에 도착해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준비했어요. 들러리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는데 문득 민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이 꽤나 멋져 보였어요. 에밀리, 정말 아름다워요. 민수의 진심 어린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고마워요, 민수. 당신도 정말 멋져요. 이날 사실 소피아의 결혼식이 기억에 잘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민수만 쳐다봤던 것 같아요. 애프터 파티에서 민수와 춤을 몇 번을 췄나 몰라요. 그리고 이 깊어갈수록 저는 점점 더 민수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드라마 속 완벽한 남자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진실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애프터 파티가 끝나고 민수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에밀리.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의 말에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집에 들어와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이제야 진짜 현실과 마주한 것 같았죠. 그리고 그 현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걸 깨달았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새겨 보았어요. 한국인에 대한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죠. 민수를 통해 보게 된 한국은 드라마 속 환상은 아니었지만 훨씬 더 따뜻했던 것 같아요. 소피아의 결혼식 이후 저는 민수와 종종 연락을 했습니다. 민수는 일 때문에 미국을 주기적으로 갔어야 해서 미국에 오면 절 꼭 보고 갔어요. 아니면 영상통화 메시지로 계속 소통을 했죠. 이렇게 민수와 추억이 쌓여가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통화 중에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에밀리, 이번 휴가에 한국에 가보는 게 어때요? 제가 가이드가 되어드릴게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을 직접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막상 그 기회가 눈앞에 오니 망설여졌죠. 좋아요. 하지만 좀 무서워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잘 모르는데. 민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에게 정말 친절해요. 그의 말에 용기를 내어 동의했어요. 알겠어요, 가보죠. 여행 준비를 하면서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민수는 세심하게 일정을 짜주었고 저는 한국어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죠.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이미 한국의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에.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탔을 때 민수가 말했던 것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이네요. 여기 와이파이가 잘 터져요.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죠.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예요. 지하철로 환승해서 호텔로 찾아가는 길 역시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혼자 찾아가 보고 싶다고 해서 민수 씨가 일부러 도와주질 않았는데요. 노선도만 보고도 충분히 찾아갈 수 있었어요. 게다가 쾌적해서 뉴욕의 지하철을 떠올려보면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우리는 첫 번째 목적지로 향했어요. 바로 명동이었죠.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화려한 간판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여기가 바로 한국의 쇼핑 중심지예요. 화장품 매장도 많고 길거리 음식도 유명하죠. 민수의 말대로 이곳저곳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겼어요. 떡볶이, 붕어빵, 호떡. 드라마에서 봤던 음식들을 조금씩 맛보며 한국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그런가 영어로 의사소통도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것도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올리는데 한몫했습니다. 좀 정신없었지만 여행을 온 느낌이 확실히 나서 엄청 신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제일 기대한 일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한국의 안전함, 치안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혼자 왔다면 용기를 낼 수 없었을 텐데 민수와 함께니까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죠. 해가 서서히 내려앉을 시간 한강공원을 갔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치맥도 해보고 산책도 했죠. 제가 조금 고민했던 안전 문제는 정말 쓸데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저녁에 가족끼리 나와 산책을 하고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 즐기고 연인끼리 강바람과 야경을 즐기고 있었어요. 노을이 예쁘게 깔리는 한강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황홀한 풍경에 너들 잃고 말았어요. 민수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에밀리, 한국이 마음에 드나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좋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져요. 다음날 우리는 고궁 투어를 했어요. 경복궁의 웅장한 모습에 압도되었죠. 여기가 조선시대 왕들이 살던 궁전이에요.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민수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점점 더 매료되어 갔어요. 전통 한복을 입고 궁 안을 거닐며 사진도 찍었죠. 에밀리, 한복이 정말 잘 어울려요. 민수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여행을 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 데이트를 즐기러 온 것인지 불분명해졌죠. 이날 저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정말 몇백 장은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미 있는 순간들이 꽤 있었어요. 민수의 추천에 따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도 가보고 서울역사박물관도 가봤거든요. 도슨트의 설명과 함께하니 관람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기도 쉬웠고요. 그날 저녁 저를 호텔로 바래다주는 길에 민수가 묻더군요. 에밀리, 한국에 대해 오기 전후 변화가 어때요? 생각이 변한 게 있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정말 복잡한 나라예요. 아름답고 현대적이면서도 동시에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민수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맞아요. 한국은 그런 나라예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 어느덧 귀국을 해야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밀려왔죠. 민수 씨 고마워요. 덕분에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었어요.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손길에서 따뜻함이 전해져 왔습니다. 에밀리, 다음에 또 와요. 그때는 더 많은 것을 보여줄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이 오갔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쏟아올랐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고민도 들었어요. 민수 씨, 사실 이번 여행 동안 많은 걸 느꼈어요. 하지만 민수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하지만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우리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한국과 미국.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가 제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에밀리,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한다면 방법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고 문화도 다르고. 민수가 제 말을 부드럽게 끊었어요. 에밀리, 당신 마음은 어때요? 정말로 우리 사이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가슴이 떨렸어요. 솔직해져야 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그럼 됐어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거리요? 내가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당신이 한국에 올 수도 있어요. 문화 차이? 그건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민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제 마음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확신해요. 에밀리, 우리 시작도 하기 전에 겁내는 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저는 에밀리 당신과 함께라면 그 무엇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걸림돌이 있어도 같이 손을 잡고 넘어가면 되죠. 민수의 말에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조금 두렵지만 민수 씨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에밀리. 우리 앞으로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가요. 거리는 멀지만 마음만은 가깝게요. 네, 그래요. 우리 함께 노력해봐요. 공항의 소음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이별의 순간이 아쉬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죠. 이제 한국은 그저 지도 위의 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장소로 자리 잡았죠.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엄마에게 한국 여행의 후일담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한국 정말 멋진 나라더라고요. 엄마의 목소리가 들뜬 것 같았어요. 정말? 어땠어? 다 얘기해줘. 한국에서의 경험을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니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제가 한국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버렸다는 걸요. 그리고 민수가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어쩌죠? 정말 사랑에 빠져버렸나 봐요. 그날 밤 베개에 기대어 앉아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그리고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민수 씨, 다음에 한국 갈 때는 제주도도 가보고 싶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좋아요, 에밀리. 다음에는 제주도로 갈까요? 그곳도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으로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그렇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 문화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인연은 앞으로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제 세계가 훨씬 더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는 한국과 얽혀서 한 번 더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민수 씨와 계속해서 연락을 하며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던 시기, 회사에서 흥미로운 제안을 받았어요. 에밀리, 한국의 대중문화를 소개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해보는 게 어떨까? 팀장님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했어요. 민수 씨, 한국 대중문화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어요. 어떤 내용을 다루면 좋을까요? 민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요즘 미국에서도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아직 미국인들이 잘 모르는 장르를 소개해보면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있어요. 우리 아빠는 송가인, 엄마는 이명웅 팬이세요. 그런데 신기한 건 미국의 중장년층도 이 노래에 반응하더라고요. 이걸 다뤄보면 좀 참신할 것 같은데. 트로트요?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음악인가요? 한국의 전통적인 대중음악이에요. 감성적이고 구성진 노래가 특징이죠. 젊은 층에서도 요즘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민수 씨의 제안에 흥미가 생겼어요. 그렇군요. 들어보고 싶어요. 혹시 어떻게 검색하면 될까요? 민수 씨는 즉시 몇 곡을 공유해 주었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듣다 보니 묘한 매력이 있었죠. 와, 이런 음악이라니. 생각보다 좋은데요? 나이 든 분들이 듣는 음악이라고 해서 통할까 걱정했는데 제가 들어도 정말 좋네요. 민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죠. 트로트는 세대를 아우르는 매력이 있어요. 미국 시청자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적어도 다른 방송에서 아직 제대로 다룬 적이 없으니 차별화도 될 것 같네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음날 회사에서 기획회의를 했어요. 팀원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와, 신선한데? 우리가 몰랐던 한국 음악을 소개하는 거니까 더 흥미롭겠어. 맞아요. K-팝만 다루면 식상할 수 있는데 이건 새로워요. 회의가 끝난 후 팀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에밀리,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지금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야. 이 프로그램이 실현되면 큰 반향을 일으킬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이렇게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니 정말 기뻤죠. 그날 저녁 민수 씨와 통화하며 회사의 반응을 전했어요. 민수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래요. 민수 씨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다행이네요. 에밀리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알리는데 힘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뿌듯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문득 이 몇 개월간의 여정이 떠올랐죠.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문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싶어하는 제 모습이 신기했어요. 민수 씨,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한국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영상통화화면 속 민수 씨가 활짝 웃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흐르는 것을 느꼈죠. 하지만 동시에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수 씨와 계속 함께 하려면 다양한 것들을 헤쳐나가야 하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여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챕터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한국 그리고 민수 씨와 함께. 제가 민수 씨와 그려나가는 이야기를 계속 응원해주세요. 또 메일 보내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감동저장소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정말 좋은 기회로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의 헤어, 바디 트래블 키트를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시즌에 구애받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선물용 구성으로 부담 없는 가격, 누구나 좋아할 고급스러운 향으로 구성된 트래블 키트입니다. 싱그러움이 가득한 에르메스의 상징적인 향을 담은 선물로 주는 분과 받는 분 모두 품격을 높여보세요. 에르메스의 헤어, 바디 제품이 궁금하셨던 분들께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